안녕하세요. GB투자 아카데미의 GB입니다. 그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튜브에서는 인사를 자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꾸준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소 긴 공백기 동안에도 이어진 새로운 구독과 댓글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들을 보면서 항상 이 컨텐츠를 빨리 재개해야지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컨텐츠 재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꾸준히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지향하며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의견 및 생각 등은 편히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는 참여 등도 더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개하는 컨텐츠부터는 불필요한 힘은 최대한 많이 빼고 조금 더 편안하게 경험과 생각 위주의 자료들을 더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컨텐츠들은 제 알매 수준에서 소개, 참여, 공유 목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도 두 가지 주의사항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모든 콘텐츠에 등장하는 기업 및 각종 사례들은 추천 등의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가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둘,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일은 가치 투자의 확신을 더해주는 마법의 단어 안전마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가 주식 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전마진을 알고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주가의 특성 때문입니다. 주가의 특성은 보시다시피 주식 가격의 결과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가격 예측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주가의 불확실성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수렴 구간이더라도 어떤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상승을 합니다. 이처럼 주가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는 몇 년 안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식의 매수 그리고 매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어도 부를 쌓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최소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식의 매수하고 매도를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답이 안전마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안전마진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결국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비한 에어백을 까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또는 틀려도 괜찮을 여유 구간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만원권 지폐를 50% 할인된 가격인 5,000원에 샀다면 여러분은 5,000원의 경제적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들로
주식의 가치와 가격이 달리 매겨져 있는 일들이 꽤나 자주 목격됩니다. 따라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틀려도 괜찮을 만한 공간 또는 구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왜냐?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자주 크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파산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러한 안전마진은 어떻게 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안전마진의 대표적인 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의 대표적인 예는 제가 A, B, C, D로 정리했는데 간략하게 A, B, C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가치보다 싸게 사는 바로 염가 매수입니다. 조금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치 대비 지불하는 가격의 중요성으로 이해하면 수월합니다. 이것은 또한 유형자산 또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 때 요긴하게 정량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마진의 대표적인 예들, 바로 분산투자입니다. 분산투자는 종목을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분산한다라는 의미겠죠.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중공업을 사고 포스코를 사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산할 수도 있고요. 시점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7월 달에 1% 담고 8월 달에 1% 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구간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대상에 걸쳐 가지고 나의 자산을 분배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안전마진의 대표적인 예들,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특정 기업만의 고유의 약간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환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CD를 뭉뚱그려 가지고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쟁사와는 다른 그들만의 그 기업만의 우월한 핵심, 차별적 요소 자체가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결국 안전마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챙겨두시면 안전마진에 대해서 내가 고려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꼭 명심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칼은 요리사가 사용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흉악범들이 사용하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다룰 수만 있다면 분명 투자에서 값진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잘못 다룬다면 오히려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마진에 대한 간략한 장단점은 활용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안전마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마진의 장점입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대상이나 비중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한 변동성, 불행, 실수 등을 포함한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안전마진 없이 내가 그냥 그 가치를 믿고 100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그 100원이라는 가격으로 100원이란 가치를 샀다라고 할 경우 만약에 그 대상이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 80원의 가치밖에 없고 사람들의 100원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의 실수일지 아니면 나의 불행일지 아니면 이게 변화된 요인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변수들에 대처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그냥 일치해서 샀으니까요. 또한 시점을 나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목에 예를 들었고 그 어떤 대상을 샀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마진에 대해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 불행, 실수 등을 포함한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처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투자자별로 가치도 그렇지만
안전마진도 마찬가지로 기준 및 관점 차이로 인하여 평가 차이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100의 가치를 보고 안전마진을 이게 내가 한 70 정도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안전마진을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안전마진을 거의 안 준 거로 가치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알매 수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달리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마진 자체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1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3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마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역발상 필요 시점에서 주로 또 많이 포착됩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안전마진이란 개념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만큼 싸게 산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영원히 저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영원한 가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가치 함정이라고 하면은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영원히 그냥 저평가 상태로 남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얘는 저평가가 받을 만한 원인이 충분해. 이거는 해소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뭐 예를 들어 성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게 당연해. 영원히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겠지라고 하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고 계속 관심을 못 받는다면 영원한 가치 함정에 빠져서 요 가치와 가격 자체를 해소할 만한 모멘텀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요 부분도 단점으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안전마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되고 활용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조금 드셨나요? 금일은 매수가 조금 더 자신 있어질 수 있는 안전마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전마진과 관련된 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은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